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부모님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바빠집니다. 학교에서 해야 할 숙제는 밀리지 않았는지, 매일 정해진 분량의 문제나 학원 숙제는 끝냈는지 확인하다 보면 하루의 대화가 어느새 학습 결과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아이가 자기 몫을 다하며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길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뇌과학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노력하는 방향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아이가 부모님에게 정말로 필요로 하는 역할은 매일 학습 분량을 엄격하게 체크하고 확인하는 감시자가 아니거든요. 아이는 은연중에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아직 어려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입니다. 혹시 매일 해야 하는 학습 분량 때문에 아이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며 지쳐가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은 아이의 공부머리와 자존감을 동시에 키워줄 수 있는 부모님의 실천 행동 6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거창한 교육법이 아니라 오늘 저녁 집안에서 일상적으로 해볼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세계적인 뇌과학자 다니엘 시겔 박사는 초등시기 아이의 뇌를 아주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우리 뇌에는 감정을 담당하는 방이 있고 그 위에 이성과 공부를 담당하는 방이 층을 이루고 있다고 말이죠. 지금 초등학교 시절은 이 두 개의 방 사이에 튼튼한 계단과 통로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쉽게 말해 평생 쓸 공부머리의 기초 공사가 지금 집안에서 일어나는 중입니다. 이 생각의 통로가 탄탄하게 완성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매일 혼나거나 불안하고 긴장된 상태에 놓이면 아이의 뇌는 온통 감정의 방에 갇혀서 비상경보를 울리느라 바빠집니다. 그 위에 있는 공부의 방까지 올라갈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는 거죠. 반대로 집이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아이는 자연스럽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 공부와 이성의 방을 넓고 풍부하게 쓰기 시작합니다. 결국 학원 진도를 한 페이지 더 나가는 것보다 훨씬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게 있습니다. 공부를 담을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부모님들이 매일 아이에게 보여주는 아주 작은 행동들로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6가지 행동을 하나씩 들으시면서 평소에 내가 얼마나 실천하고 있었는지 마음속으로 가만히 체크해 보세요. 첫째, 등교 전 포옹 한번. 따뜻한 스킨십이 가진 힘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짧게 안아주거나 집에 돌아왔을 때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려주는 신체 접촉은 아이의 뇌 속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깊은 안정감을 만들어냅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하루 종일 긴장하며 지쳐 돌아온 아이에게 집에서의 따뜻한 포옹은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말로 수고했다고 100번 하는 것보다 아이의 등을 묵묵히 한번 쓸어주는 게 훨씬 더 진하게 전달되곤 합니다. 둘째, 이야기할 때 눈 맞추기. 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아이와 눈을 맞춰주세요. 일상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짧은 순간 아이는 내 이야기가 가치 있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낍니다. 이 신뢰가 쌓여서 자존감이 만들어집니다. 부모님의 다정한 눈빛 하나가 아이에게는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셋째, 낮은 목소리로 공감해주기. 아이가 속상한 실수를 하거나 속상한 결과를 가져왔을 때
부모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지면 아이의 뇌는 즉각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뇌의 문이 꽉 닫혀버립니다. 반대로 그랬구나, 정말 속상했겠다 라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받아주시면 아이의 불안이 가라앉고 스스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훈육하는 말의 내용보다 부모님의 목소리의 온도가 언제나 아이에게 먼저 닿는 법입니다. 넷째, 침묵과 짜증 뒤에 있는 감정 읽어주기. 초등학교 시기의 아이들은 마음이 힘들 때 예전처럼 울며 떼쓰지 않습니다. 대신 문을 쾅 닫고 들어가거나 말없이 입을 닫아버리거나 괜히 툴툴거리는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죠. 그때 왜 태도가 그러냐고 다그치면 아이는 마음의 문을 더 꽉 닫아버립니다. 그 거친 행동 뒤에 분명 무언가 힘든 사정이 있겠구나라는 따뜻한 시선으로 다가가 주세요.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보일 때도 부모님이 나를 품어준다는 경험이 쌓여야 아이는 집을 진짜 안전한 울타리로 믿게 됩니다. 다섯째, 하루에 한 번 같이 웃기.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나 게임 속 자극적인 영상에 지나치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강한 자극들은 뇌의 보상 회로를 무뎌지게 만들기 쉽습니다. 하루에 딱 20분만이라도 부모님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거나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활짝 웃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현실에서 가족과 나누는 건강하고 순수한 즐거움이 아이의 뇌를 훨씬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즐거운 에너지가 나중에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단단한 토대가 됩니다. 여섯째, 일관된 감정으로 대하기. 초등학생인 아이의 뇌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변 환경을 예측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기분이 좋을 때는 다 받아주다가 기분이 나쁠 때는 똑같은 행동에도 크게 화를 내버리면 아이는 부모님의 눈치를 살피느라 항상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중심을 잡고 일관된 감정으로 대해주면 아이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그 귀한 에너지를 온전히 세상을 배우고 공부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정서적 안정이 아이의 공부머리와 가장 직결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한동안 제 기분과 피로도에 따라 아이의 똑같은 행동을 다르게 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회사 일이 편하고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아이가 거실에서 유치한 장난을 치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도 다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지쳐서 퇴근한 날에는 똑같이 장난을 치는 아이에게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조용히 좀 해! 라며 날카롭게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저 제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감정을 쏟아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이가 제 곁으로 슬며시 다가오다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내려다가 제 표정을 보고 주춤거리는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아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모님의 감정을 예측하느라 눈치를 보고 있던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지치고 힘든 날이어도 집 안에서는 아이에게 일관된 톤과 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부모님의 감정이 일정해지자 아이가 더 이상 제 눈치를 살피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춤거리거나 불안해하는 행동이 사라지고 거실에서 편하게 자기 활동이나 공부에 온전히 몰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모님이 감정의 중심을 잡고 일관되게 대할 때 아이는 비로소 주변을 살피던 긴장을 풀고 그 귀한 에너지를 온전히 배우고 성장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정서적 안정이
아이의 공부 머리와 직결되는 진짜 이유를 제 경험을 통해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행동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서 지금 당장 실천하기 편한 것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아침 등교 전 포옹 한번, 아이가 이야기할 때 스마트폰 내려놓기, 실수를 했을 때 낮은 목소리로 공감해주기,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매일 차곡차곡 쌓이면 아이의 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공부머리는 학원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매일 경험하는 이 사소하고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아이가 부모님에게 바라는 것은 결코 거창한 교육법이 아닙니다. 따뜻한 눈 맞춤 하나, 다정한 포옹 한 번,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 한 줄기. 이 작은 신뢰들이 쌓여서 아이의 뇌 안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단단한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오늘 저녁 아이를 대하는 시선에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아이의 소중한 잠재력을 깨우는 여정에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소개해드린 6가지 실천 중에서 오늘 저녁 바로 시작해 보고 싶은 행동은 무엇인가요? 아래의 댓글로 편하게 나누어 주세요. 같은 길을 걸으며 치열하게 노력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서로의 솔직한 다짐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행복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